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용산 시대의 개막을 전 국민께 아뢰었습니다. 청와대를 해체하고 청와대 터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 프레임과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들을, 그런 과거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께 설명을 했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보좌진들도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시비를 붙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미래형 앞으로 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저는 국민들과 약속대로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뭐뭐뭐 하겠다, 뭐뭐뭐 하겠다. 이게 지금은 미래형으로 약속할 수밖에 없겠으나 앞으로 대통령 임기를 절반 이상 지난 시점 혹은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야 될 그런 시점이 5년 뒤에 올 겁니다. 그때 국민들께 과거형 동사로 저는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제왕적 대통령제를 마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올라가면 그곳을 또 다른 철옹성 요새로 만드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워낙 군사시설이 밀집된 곳이고 그 다음에 용산에 군사시설이 들어설 때부터 육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구상하에 건설된 곳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그곳입니다. 자칫 여기에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 이후에 또 한 번 갇힌다면 그것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터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옮길 때마다 대통령 경호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의 보안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난관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팀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까지 있었던 그 대통령 경호의 개념을 새로운 신개념 경호로 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은 더 효과적으로 하되 과거처럼 엄청난 인력으로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었던 그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경호를 이제 벗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바로 사실은 유럽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이틀이 멀다 하고 테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최고 국가 지도자들 경호를 보면은 그 집무실이 거의 시민들의 저잣거리와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테러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를 보호하는 경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지 그런 비용을 그런 쪽을 좀 유념해 주기를 바라는 신개념의 경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비용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뭐 이런저런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인수위원회 그리고 지금의 국방부가 추산한 뭐 이사 비용이 5천억쯤 될 것이다. 3천억쯤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까지 써왔던 청와대 터를 국민들과 서울 시민에게 돌려드리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도 계량화해서 한꺼번에 국민들께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가 합참이 있던 곳으로 가고 합참이 수방사 자리로 가고 뭐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동이 있게 됨에 따라서 마치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그렇게 시비를 붙고 있지만 김관일 TV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이익에 그 비용에 몇 곱절 되는 경제적 이득이 청와대 터를 국민들께 돌려드림으로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저 비용 시비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반대급부로 청와대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수천억, 수조 원대에 이를지 모르는 그 경제적 이득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최고 지도자를 경호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켜내는 일은 경호부대, 대통령 보호하는 그 경호부대가 하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본인과 국민들의 의지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금 그 목숨을 지켜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경호의 방식이 첨단화하고 아무리 경호의 방식이 선진화하고 그 다음에 경부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첨단화한다고 한들 최종적인 경호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만이 그 나라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사대문의 한 중심은 명동입니다. 사대문의 한 중심은 명동. 그래서 그 명동에 지금 중국 대사관이 들어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곳이 이 중심타라는 걸 알고 거기다가 대사관을 지은 겁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한 배꼽에 해당되는 그 가장 핵심 중심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수도권의 한 중심에서 그 웅비의 날개를 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시대, 윤석열 대통령 시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상이 뻗쳐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방부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최고 지도부의 문약 그 정신에서 벗어나서 상무 정신이 충천한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상징적인 집무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평화를 대화로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평화는 대화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의 해소, 그리고 상대방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의 용산시대, 신용산시대 박수와 격려,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